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이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몇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홈메오기 또는 실런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치아 가운데 보면 씹는 부분의 그 계곡이 있잖아요. 치아 이제 높은 부분이 있고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살짝 메워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충치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치아에 붙어있든 뭐 어디에 남아있어서 거기를 세균들이 막 증식을 하면서 말 그대로 산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녹이는 것이 되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결국 그렇게 움푹 패여있는 부분, 이 사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가 뭐 치실이라든지 뭐 구강세정기라든지 어른들은 이제 치간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은 메워서 이렇게 음식이 쌓이지 않게 한다면 충치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이제 홈메오기 또는 실런트입니다. 이것은 뭐 이미 논문이나 뭐 아니면 과학적인 연구로도 충치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큰 어금니 이제 유치에서는 사실 적용이 되진 않고요. 영구치 첫 번째 큰 어금니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충치를 예방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알고 오시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나왔으니까 충치 예방을 위해서 실런트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이 권해드리게 되죠. 물론 다른 치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유치 어금니에도 할 수 있고 영구치 다른 어금니에도 할 수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소도포가 있죠. 불소도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치과 영역에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충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소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에다가 불소 제제를 발라서 이제 그 효과를 좀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요것은 보통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시라고 권해드리게 되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번 해주신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불소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치아를 좀 강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의 활성을 조금 낮춰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사실 바르고 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다음에 계속 효과가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확실히 좀 충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몇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충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의 단단한 정도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침 성분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침이 나오는 양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정에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설탕을 먹는 양, 횟수 이런 것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이전에 학생 때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대학에서 일을 할 때처럼 먹는 거 조절해 주시면 아이 충치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 먹는 거를 그렇게 간식을 조절한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좀 끈적끈적한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특히나 탄산음료, 젤리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거를 아이가 찾더라도 좀 그런 끈적끈적하고 좀 이를 좀 강하게 공격하는 것 대신 다른 것들로 간식을 좀 유도해 주신다면 일단 충치 발생은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양치는 최소 하루에 2번입니다. 그런데 2번은 사실 그냥 최저선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 정도 이를 닦아주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4번이라고 했을 때에는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은 다음 그리고 자기 전이라든지 아침 먹고 오전 간식 후, 오후 간식 후, 저녁 먹은 다음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편하게 또 이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런 정도는 해주셔야 확실히 충치를 이 닦는 걸로 예방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확신 있는 이야기의 근거가 됩니다. 2번은 그냥 기본이고요. 3번은 그냥 할 거 했다 정도고 4번 정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해 주셔야 마찬가지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불소 치약을 사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불소 치약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에게 치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를 닦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교육 효과만 있지 실제로 이를 닦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무불소 치약으로 열심히 닦아주셨는데 우리 아이 충치가 생겼어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무불소 치약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의 충치를 걱정하신다면 약간의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뱉을 수 있는 나이부터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집에서 보시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에게 눈으로 봤을 때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는 충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금니 사이에 생기는 이 사이 충치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제 위에 부분에 구멍이 나야지 언제 우리 아이 충치가 있었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과에서 좀 기구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충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뭐 치질도 해주고 관리도 잘 해주니까 뭐 치과는 안 가도 되겠지.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과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뭐 물론 충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치아 발달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이의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 습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상담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뭐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자꾸 치과 의사에게 들으시고 아이들도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격려와 칭찬을 받았을 때에만 조금씩 변화가 가능합니다. 한번 치과에서 치과 무서운데니까 다시 가지 말자, 너 이 열심히 닦아야 돼, 별로 효과 없습니다. 아이들 자꾸 치과 다니는 버릇, 그리고 양치질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에만 충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